네, 안녕하세요. 허지한 기자입니다. 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좀 취재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지난 주 중에는 조금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수면제에 의존해서, 약간 정신회복을 하느라고, 네, 약간 좀 리프레시 좀 하느라고, 좀 쉬기도 좀 했고, 겸사겸사해서, 네, 오늘 좀 방송이 좀 지난주에 좀 뜸했죠.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서, 급히 좀 전해드려야 될 뉴스들만 좀 핵심적으로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이낙연 전 총리와의 어떤 이제 우리가 몰랐던 또 관계, 의혹에 대해서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저희가 녹취록을 가지고 폭로를 해드렸죠. 파장이 좀 계속 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왜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폭로를 했느냐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좀 개인적인 입장도 좀 밝히고 하면서 그 취재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처와 장모가 일으켰던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그 검찰 수사가 좀 의미 있게 진척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좀 여론에 좀 주목을 좀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핵심만 그 내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백브리핑 순서 함께 하시기 전에 허지한 TV를 늘 응원해주고 있는 광고 두 곳 업체 있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윤석열 씨. 네, 내일 29일인가요? 네, 본격적으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곧 한다고 해요. 그에 앞서서 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런 내용들이 좀 눈에 띄네요. 민주당의 강령을 본 윤석열. 자유를 보는 관점이 나와 다르다라고 측근에게 말했대요. 그리고 끝.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자유와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수호한다 어쩌고저쩌고 뭔가 이렇게 정당 강령에 뭐 써 있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거를 보더니 뭐라고 몇 마디 했는데 이게 그냥 땡인가 봐. 자유를 보는 관점이 나와 다르다. 뭐가 구체적으로 다른지가 없어. 설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대통령 출마 선언을 이제 한다고 해요. 29일 날 윤봉길 기념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을 대여를 해가지고 이제 내일 이제 대권 선언을 하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네. 네, 뭐냐면 이 윤봉길 기념관을 꼼수를 써가지고 빌렸더라고. 떳떳하게 빌린 것도 아니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이벤트 업체 이름으로 자기 이름도 아니고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목적도 세미나 및 기자회견. 네. 그래서 이 기념관 직원들도 언론 보도로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식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한다라고 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깜짝 놀랐다고. 네. 지금 그런 보도가 우리 훌륭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경향신문 얼마만이냐? 강진구 기자가 무슨 기사를 발제를 해도 경향신문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제가 그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차마 이거는 그냥 못 넘겼나 보네. 오랜만에 우리 강진구 기자의 기사가 경향신문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이거 웃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본인이 왜 떳떳하게 사용 목적을 밝혀갖고 신청을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꼼수로 빌려. 그렇게 하면 안 빌려줄 줄 알았나봐. 왜냐하면 윤봉길 기념관 대관 규정 1조가 이렇게 돼 있대요. 시설 사용 범위에 독립운동 정신 함양, 국민의 보훈 의식 및 전통문화 창달, 기타 사회문화적 목적. 그러니까 이런 것과 상관없는 목적으로 장소를 빌려주면 그죠? 전례 없는 일이 되는 거거든. 왜냐면 특정 정치인과 정치 정당을 위한 기념관이 아닌 거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어디 특정 정치인 집단을 많이 존경하는 우리 독립투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그저 독립 위인이신데 예?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대권 출마를 위해서 그 기념관을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활용하려고 한다? 어떤 기념관이 그거를 사용을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그거를 미리 예상하고 윤석열 총장 쪽에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제대로 사용 목적도 밝히지 않고 심지어 본인도 아니고 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이벤트 업체 이름으로. 야, 이 사람은 뭐 대통령 후보 출마하는 것부터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많아. 솔직한 게 없어. 뭐 하나. 그래가지고 뒤늦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 내부에서 지금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특정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돼서 되겠냐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또 이걸 또 취소하자니 정치적 논란이 나올 수 있어서 취소도 어려울 것 같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네요. 진짜 윤봉길 의사마저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당신. 역대급이네. 역대급이야. 그냥 본인의 소신이나 좀 제대로 밝혀요. 누구누구의 기대해서 얹혀서 가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런 것들을 비판 보도를 하기는커녕 언론들이 그냥 윤석열의 해명만 다 받아서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무근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참. 그러니까 윤봉길 기념관 쪽에서 이제 당황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윤석열 쪽에서 급히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행사 과정에서 다 사실을 말했다라고 뒤늦게 해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신청서를 낼 때는 제대로 설명을 안 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컨펌하는 과정에서 실은 이런 목적이다라고 그제서야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대관 비용을 지급할 때. 그때 얘기한 모양이야. 아니 왜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해명도 이런 식으로 국민 눈속임 하는 식으로. 근데 언론들이 다 이렇게 또 막 사실 아니야 이런 것만 보도하고 있어. 야, 진짜 우리가 몇 대 몇을 갖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진짜? 진짜 1000대1로 싸우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론 제 유튜브 방송 그죠? 200명이 보고 300명이 보고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진짜 이 언론들의 진짜 맞서 싸우기에는 진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 진짜. 허재현 TV, 네, 많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열린 공감 TV랑 등등등등.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지금 뭐, 여러분 뭐, 윤석열 X파일 어쩌고저쩌고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죠? 윤석열 X파일의 내용은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뭐, 좀 차후에 좀 얘기를 하고요. 이 윤석열 X파일에 담겨 있는 의혹 중에 가장 좀 혐의가 짙고 파급력이 커 보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건이 수사가 좀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대권 과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인데요. 나머지 사건들이 주변부 사건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하나하나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근데 국민 감정상 도덕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가 조작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조국 장관의 부인이, 뭐 주가 조작도 아니고 차명으로 뭐 주식 투자한 의혹만 갖고도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주식 투자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공직자의 부인이 주가 조작을 직접 개입했다라면 이거 어떤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경찰이 내사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지금까지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다가, 아이고, 하여튼 이제서야 꾸물꾸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어쨌든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제 인사조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검찰 간부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검 반부패부에서, 아무튼 지금 이거를 지금 수사를 좀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의미 있는 내용을 좀 있어요. 뭐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 이 A씨인데, 이 A씨가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죠? 이 도이치모터스의 어떤 이사인 것 같아요. 이 이사 A씨가 요런 내용이 있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씨랑 IP를 공유했던 사이라네. 그러니까 이 금융범죄 사건에서 특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IP를 공유하는 거는 이 주가 조작을 하는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써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IP를,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데 이 IP를 공유해서 사용을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이사 A씨랑 그리고 장모 최씨랑 둘이 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또 다른 금융거래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장모 최씨 그리고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도 함께 얽혀있다. 장모와 딸 윤석열의 부인은 사기 비즈니스 공동체 관계이다 라는 것들이 좀 더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자세히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 장모 최 씨랑 김건희 씨랑 사기 비즈니스 공동체 관계인 게 입증되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을 실드 치는 논리가 이거거든요. 아니, 김건희가 딸인데 어떻게 엄마가 하는 일을 가지고 연좌제도 아니고 부모의 죄를 딸한테 물을 수 있어. 심지어 그것도 왜 윤석열한테 책임을 물어. 이건 연좌제 아니야.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아, 장모랑 엄마랑 딸이랑 비즈니스를 같이 했다니까.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요거가 벌어졌을 때가 2012년 그 당시인데, 그때는 이미 김건희 씨가 윤석열이랑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2013년인가 2012년 말인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가 뭐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리가 없었어.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어찌된 일인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도 수사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연좌제라고 말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
그리고 또 지금 검찰 수사가 대검 반부패수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입니다. 여기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2021년 올해 끝나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IP, 공유됐던 IP, 이게 사용된 기록이 2021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2012년까지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2010년부터 2011년 초까지 이 주식 거래를 한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소시효가, 이 주가 조작 사건, 이거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 2021년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잖아요. 올해 말에 완료가 된다고요. 에? 올해. 이미 완료가 됐구나. 2021 초니까. 그러면 수사를 해도 기소를 못 해. 근데 알고 봤더니 막 IP를 막 더 이렇게 추적해서 막 조사를 해 봤더니 2012년까지 주가 조작 범행을 계속했던 정황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2012년에서 플러스 10 하면 2022년까지가 공소시효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장모랑, 그죠? 윤석열 부인이랑 내년까지는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시효가 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만약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영부인이 감옥에 가는, 현직 영부인이 감옥 가는, 예,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런 불행을 우리가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네. 최성해 전 동양제총장과 이낙연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1부를 좀 끊고요. 2부에서 자세한 뒷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